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으로 일본이 30번째 노벨상 영예를 안았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6일 일본 오사카 대학 명예교수 사카구치 시몬씨를 미국 연구자 메리 브런코, 프레드 램즈델과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면역체계가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말초 면역 관용 메커니즘을 밝혀 자가 면역 질환과 암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평가받았다. 사카구치 교수는 조절 T세포의 발견으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원리를 규명했다. 이 연구는 장기 이식 거부나 알레르기 치료에 활용될 전망이다.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은 사카구치 교수는 암이 더 이상 무서운 병이 아닌 치유 가능한 질환으로 변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일본은 1949년 유카와 히데키의 물리학상 수상 이후 총 30번째 수상자를 배출했다. 작년 원폭 피해자 단체 니혼이단교의 평화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영예다. 생리의 학상으로는 2018년 혼조 다스코 이후 7년 만의 수상으로 일본의 자연과학 연구의상을 재확인했다. 이 업적은 200개 이상의 임상시험으로 이어지며 의학 혁신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최근 대마초 합법화 논의가 확산되면서 대마초 흡연 후 운전이 교통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마초의 주요 성분인 THC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반응 속도, 판단력, 공간 인식 능력을 저하시킨다. 이는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급정거나 차선 변경 등 위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한다.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 흡연 후 3에서 4시간 동안 혈중 THC 농도가 높아지며 이 기간 동안 사고 위험이 최대 2배 증가한다. 특히 젊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대마초 사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마초가 불법이지만 일반입과 암시장 유통으로 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교통안전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마초 외에도 처방약 및 기타 약물 남용은 교통사고의 또 다른 원인이다. 진정제, 오피오이드, 항우울제 등은 졸림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해 운전 능력을 떨어뜨린다. 특히 약물과 알코올을 혼합 사용하면 사고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약물 관련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단속과 교육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마초 및 약물 관련 운전 단속 강화를 촉구하며 운전자 대상 약물의 위험성 교육 확대를 제안한다. 또한 운전 전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과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교통안전을 위해 개인의 책임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법적 위기에 직면했다. 2025년 초 취임 후 트럼프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무역 파트너의 상호 관세와 해방의 날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 했다. 이로 인해 미국 평균 관세율이 2%에서 27%로 치솟았으나 연방국제통상법원은 5월 이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파가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헌법상 과세권은 의회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8월 연방항소법원은 이 판결을 확인하며 7-4로 무효를 선언했으나 집행을 10월 14일까지 유예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시간을 줬다. 무효화 시 정부는 1,65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을 환불해야 하며 트럼프는 이를 대공황 유발 요인으로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트럼프 패배 확률을 70에서 80%로 전망하며 로버츠 대법원장과 베럿 대법관의 친기업 성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철강 알루미늄 등 232조 관세나 반도체 조사 등 대체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를 확대 중으로 무효화에도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을 키우며 기업들은 환불 청구와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 심리가 트럼프 경제 전략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루이지애나주 공화당 상원의원 존 케네디는 최근 미국 정부 셧다운 협상에서 민주당이 해외 LGBT 프로젝트와 전기 버스 등의 수천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케네디는 상원 연설에서 민주당의 사회주의 세력, 특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을 지목하며 이러한 지출이 셧다운 종료 조건으로 재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미친 짓으로 규탄했다. 케네디가 열거한 구체적 예시로는 루안다 전기버스 구매에 50만 달러, 네팔 트랜스젠더 지원에 83만 3천 달러, 서부 발칸반도와 우간다 LGBT 프로젝트에 420만 달러 이상, IT 남성 성매매 종사자 대상 요리 및 춤 워크숍에 360만 달러 등이 있다. 또한 잠비아 포경 및 불임 수술 300만 달러, 레소토 프라이드 파레드 후원 30만 달러, 세르비아 소셜 미디어 멘토링 프로그램 등도 포함됐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예산에서 이런 항목을 제거했는데 민주당 좌파가 정부 재개 조건으로 다시 넣으라고 압박한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상원이 초당적 임시 예산안을 부결시킨 후 나왔다.
공화당은 7주 연장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과 의원 안보 강화 등 다른 요구를 내세워 54대 44로 부결됐다. 케네디는 우리는 단 6주만 더 협상 시간을 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민주당이 미국 납세자 돈을 해외 터무니없는 프로젝트에 낭비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는 셧다운을 정치적 공세로 활용하는 민주당의 전략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이 논란은 미국 정치의 이념 대립을 상징한다. 공화당은 예산 삭감을 강조하며 납세자 보호를 외치고 민주당은 필수 서비스 유지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장한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연방 직원 휴직과 서비스 중단이 심화될 전망이다. 케네디의 발언은 보수 진영에서 지지를 받았으나 민주당 측은 허위 주장으로 반박하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즈닷컴 플러스. 이는 지난달 초 예고된 10월 1일 시행 계획을 한 달 연기한 조치로 국내 트럭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부터 우리의 위대한 중대형 트럭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 관세를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상무부 조사 결과 중량 4.5톤 이상 트럭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된 것이다. 주요 수입국은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등으로 우메마카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 정책은 디트로이트 자동차 업체들의 로비로 시행이 지연됐다. 스텔란티스와 볼보 등은 멕시코 생산 트럭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구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생산 촉진을 우선시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수입국이 대부분 우방국이라며 반대했지만 백악관은 제조업 부흥을 위한 필수 조치로 규정했다. 관세 부과로 트럭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 물류 비용 증가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우려된다. 미국 트럭 산업은 국내 화물의 73%를 담당하며 부품 관세 확대 시 제조 비용이 24% 이상 뛸 수 있다. 멕시코는 평균 50% 미국산 부품 사용을 주장하며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은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의약품 100%, 가구 30% 등 다른 품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시카고에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의원들이 주말 동안 공격을 받자 시카고 경찰수장 레리 스넬링이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발했다. 스넬링 청장은 6일 성명을 통해 법 집행기관에 대한 추가 공격은 치명적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선언하며 시위대와 범죄자들에게 정당한 반격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4일 브라이튼 파크 지역에서 발생했다. 연방 요원들이 순찰 중 무장 여성 운전자가 차량으로 요원 차량을 들이받고 포위하자 요원이 방어 발포했다. 여성은 반자동 무기를 소지한 상태로 병원 치료 후 FBI 구금됐으며 관련자 2명이 연방 혐의로 체포됐다. 주변에 모인 반나이스 시위대가 돌과 병을 던지며 대치하자 연방 요원들은 최루가스와 페퍼볼을 사용해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시카고 경찰관들도 최루가스에 노출됐다. 논란이 된 부분은 시카고 경찰의 대응이다. 아이스 요원들이 포위돼 도움을 요청했으나 순찰국장 존 하인의 지시로 경찰 부대가 출동을 취소했다는 내부 디스패치 기록이 공개됐다. 스넬링 청장은 경찰이 대기 명령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현장 경찰원들은 상부의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 비판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으로 불리는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와 맞물려 발생했다. 시카고의 상크추어리 시티 정책으로 연방지방 갈등이 고조되며 DHS는 이를 국내 테러로 규정했다. 브로드뷰 아이스 시설 주변 시위는 며칠째 이어지며 기자 대상 공격 의혹도 제기됐다. 일리노이 주지사 제이비 프레츠커는 주 방위군 투입을 검토 중이나 정치적 반발이 예상된다. 스넬링 청장의 경고는 법 집행의 단호함을 강조하지만 지방 연방 협력 부족이 도시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캘리포니아 나파 카운티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교통사고로 6명이 사망했다. 용의자는 이전에 여러 차례 추방된 불법 이민자 노르베르토 셀레리노로 음주운전 중 차량을 나무에 충돌시켜 승객 6명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9월 7일 포프밸리에서 일어났다. 53세 셀레리노는 스톡턴 출신으로 멕시코로 여러 번 추방됐음에도 불법 재입국해 캘리포니아에서 생활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에 따르면 그는 다수의 별명을 사용하며 범죄 이력을 숨겼다. 이번이 그의 4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은 6건의 살인죄를 포함해 중대한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농장 노동자로 스톡턴 근처에 거주하던 멕시코계 이민자들이다. 페르난도 실베리오, 로레토 리카르도 에르난데스, 아라운 루이스, 베이마르 레이노사 로드리게스, 데메트리오 셀레리노 프란시스코, 페드로 로페스 고메스가 사망했으며 나파 카운티 검시관실은 멕시코 영사관과 협력해 유가족을 알렸다.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지지 블루 스테이트로 산추어리 정책으로 인해 불법 이민자 추방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DHS는 이러한 정책이 공공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셀레리노의 재입국을 막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사건은 이민 정책 논란을 재점화하며 연방 당국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셀레리노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유가족들은 정의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에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의원들이 주말 동안 공격을 받자 시카고 경찰수장 레리 스넬링이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발했다. 스넬링 청장은 6일 성명을 통해 법 집행기관에 대한 추가 공격은 치명적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선언하며 시위대와 범죄자들에게 정당한 반격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4일 브라이튼 파크 지역에서 발생했다. 연방 요원들이 순찰 중 무장 여성 운전자가 차량으로 요원 차량을 들이받고 포위하자 요원이 방어 발포했다. 여성은 반자동 무기를 소지한 상태로 병원 치료 후 FBI 구금됐으며 관련자 2명이 연방 혐의로 체포됐다. 주변에 모인 반나이스 시위대가 돌과 병을 던지며 대치하자 연방 요원들은 최루가스와 페퍼볼을 사용해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시카고 경찰관들도 최루가스에 노출됐다. 논란이 된 부분은 시카고 경찰의 대응이다. 아이스 요원들이 포위돼 도움을 요청했으나 순찰국장 존 하인의 지시로 경찰 부대가 출동을 취소했다는 내부 디스패치 기록이 공개됐다. 스넬링 청장은 경찰이 대기 명령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현장 경찰원들은 상부의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 비판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으로 불리는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와 맞물려 발생했다. 시카고의 상크추어리 시티 정책으로 연방지방 갈등이 고조되며 DHS는 이를 국내 테러로 규정했다. 브로드뷰 아이스 시설 주변 시위는 며칠째 이어지며 기자 대상 공격 의혹도 제기됐다. 일리노이 주지사 제이비 프레츠커는 주 방위군 투입을 검토 중이나 정치적 반발이 예상된다. 스넬링 청장의 경고는 법 집행의 단호함을 강조하지만 지방연방 협력 부족이 도시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 부자들의 탈한국 행렬이 가속화되고 있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백만장자 순유출은 2,400명에 달할 전망으로 세계 4위 수준이다. 이는 2022년 400명에서 6배 증가한 수치로 평균 유출 자산은 15억 원에 이른다. 주요 이유는 높은 상속세 부담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평균의 2배로 면제 한도도 낮아 부유층에게 과도한 압박을 준다. KB경영연구소 설문에서 부자 26.8%가 해외 투자 이민을 고려했으며 낮은 세금과 우호적 사업 환경을 꼽았다. 정치 경제 불안정, 교육 리스크, 사회 갈등도 이민을 부추긴다. 목적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와 싱가포르다. 이로 인해 자본 유출이 21조 원에 이를 수 있으며 국내 투자 감소와 세수 손실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개편과 기업 환경 개선을 촉구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